안녕하세요. 뭉크의 노루입니다. 오늘은 해외 석사 유학 체험 후기 아쉬웠던 점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을 어떻게 하면 좀 메꿀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석사 유학 그리고 또 이민을 준비하신 분들께 화이팅! 이 해외 유학하면은 주로 영어로 많이 가시는데요. 이 개인마다 영어 실력의 차이가 많고, 그리고 또 전공마다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공을 졸업한 뒤에 취업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다 전공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유하는 이 영상이 어떤 분들에게는 맞을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유학할 때, 특히 영어 과정으로 유학할 때, 저는 이제 북유럽에서 노르웨이에서 했는데 어느 정도는 다른 전공과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통용되는 원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요.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법과대학 해상법 석사과정을 영어로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커리큘럼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1학기 때는 이 3학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학기 때는 전공 수업 및 덴마크에 있는 관련 회사 방문. 이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모의 재판. 그리고 이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해상법 관련돼 있었으니까 법률 회사 그리고 이제 해상보험회사 노르웨이의 아주 대표적인 굵직한 좋은 회사들에 가서 강의를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회사들 방문 이렇게 해서 북유럽이다 보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3국을 방문해서 그쪽에 있는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3학기째는 논문학기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 쭉 겪으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 영어 문제였어요. 영어 과정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실 학습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영어로 입수해야 되고 영어를 잘하면 빨리 입수하고 그리고 또 표현에 있어서도 영어를 잘하면 더 많이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일례로 제가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정답을 썼다고 생각이 됐는데 점수가 이 C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죠. 정답을 맞다고 쓴 것 같은데 왜 C밖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정답은 맞는 것 같은데 약간 표현상에 어색한 것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점수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들하고도 그런 문제 있는 애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알게 된 게 정답이 맞으면 C, 거기서 표현이 좀 더 풍부하고 그러면 B, 표현이 엑셀런트하고 정말 전반적으로 얘는 아는 게 많다라고 인정이 되면 A, 이렇게 해서 영어로 치는 시험이었는데 결국은 정답이 맞는 것은 기본이고 영어에 얼마나 정확하게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석사 과정을 들어오기 전에 영어로 강의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시험을 쳐보고 레포트도 내보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봤으면 좋았겠다. 뭐 예를 들면 해외로 교환학생을 가가지고 영어 과정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 있더라도 대학교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많이 들어봐서 거기에서 이제 영어로 시험을 좀 쳐본 경험이 많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어 실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그리고 또 적응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선생님, 노르웨이 교수님, 덴마크 교수님, 그리고 영국에서 오는 뭐 비행기 타고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다시 가시는 이런데
이 발음과 표현이 다 틀리고, 그리고 또 전공마다 제가 알아야 되는 용어도 되게 많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많이 끌려다녔어요. 책을 읽어야 될 것도 많고 수업 준비도 많이 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거 준비 마치면 또 다른 건데 완전 다른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쭉쭉쭉 보다 보니까 한 9개월 지나니까 그래도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과정의 절반이 끝나고 논문 학기가 이제 6개월 더 남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석사 오기 전에 미리 좀 영어 강의나 영어 시험을 많이 쳐봤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와 함께 과정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 대다수가 학부 때 교환학생을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많이 하고, 그리고 영어로도 레포트 논문도 많이 써본 이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미 시작부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가만히 되더라고요, 나중에. 예. 그랬고, 그리고 또 다른 아쉬운 중에 하나는 이 실무 경력인데, 이 전공과 관련해서 제 전공이 이제 해상법이었으니까요. 뭐 선박회사나 법률회사, 보험회사, 뭐 이런 쪽으로 실무 경험이 있으면, 뭐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었으면은 아주 좋았겠고, 아니면은 인턴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인턴 실무 경력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수업 자체가 첫 학기 때는 교수님한테 좀 듣는데, 두 번째 학기 때부터는 법률회사, 보험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거기 있는 현직 변호사분들 그리고 실무 담당자들한테 강의를 받는 그런 수업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실무를 많이 알았던 그러니까 해상 그 선박회사에서 일하다 온 제 친구들은 그거 되게 빨리 쫓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빨리 쫓아가고, 물론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실무자들이랑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부드럽게 됐는데, 저는 이 실무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는데 좀 바빴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노르웨이하고 북유럽의 취업 시장은 추천인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레퍼런스라 그러죠. 레퍼런스라 그러는데, 아니 내가 취업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레퍼런스를 구하냐? 내가 어떤 인턴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인턴 과정을 이수하고 인턴 과정의 책임자로부터 그 사람이 나를 추천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험회사나 선박에서 법률회사에 가가지고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를 맡아준 실무자분들이랑 가서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커피 잠깐씩 마시면서, 나는 뭐 한국에서 왔고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일해봤을 때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맞냐?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나를 PR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뭐 얼굴 도장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커리큘럼의 후반부 때 혹시 여름에 인턴 자리 있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턴 자리가 아마 온라인상으로 광고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얘기 좀 하면서 너 인턴 지원할 거냐? 이렇게 좀 안면을 터놓으면 나중에 인턴으로 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게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제 1년 후배로 들어온 친구 중에 독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노르웨이에서 일을 하면서 이 석사 과정을 들어온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도 너 어떻게 해서 노르웨이에서 직장을 잡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학부 때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노르웨이로 교환학생을 와가지고 여기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여름에 인턴을 거쳤더라고요. 그런데 오슬로에 같은 대도시는 인턴 자리가 좀 치열하니까 자기는 그 북쪽부터 좀 경쟁률이 낮은 데부터 해가지고 오슬로로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프로세스를 좀 알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적응하고 알고 보니까 제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오늘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의 이렇게 석사 유학 후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노르웨이에서 학사한 거, 학사를 졸업하진 않았지만 학사한 것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